네, 안녕하세요. 오토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은 푸조를 대표하는 플래그십 모델인 508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8년 만에 풀체인지된 모델이고요. 기존 508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세단의 느낌이 강했는데 신형 508 같은 경우는 패스트백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푸조의 이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푸조 508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은 정말 확 달라졌습니다. 기본적인 레이아웃도 큰 변화지만 이런 세부적인 디자인의 변화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간주행등이 인상이 너무 강렬합니다. 시선을 확 사로잡는 느낌이 들고 푸조 측에 따르면 이 사자의 송곳니 이것을 연상시키도록 만들었다고 해요.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LED 헤드램프인데 푸조 같은 경우는 대중적인 브랜드지만 오래전부터 LED 램프를 기본으로 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현대차, 폭스바겐, 포드 이런 여러 대중 브랜드 중에서도 LED를 가장 먼저 도입한 회사고요. 이 LED 램프도 낮은 속도에서 방향을 전환했을 때 이 옆을 비춰주는 그런 기능도 굉장히 훌륭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범퍼 디자인도 사실 이 GT 라인, GT 모델들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디테일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 있고요. 기존에는 이 사자 엠블럼이 보닛 위에 있었는데 지금 보닛 밑으로 내려왔고 독특하게 자동차 이름을 여기 범퍼 상단에 박아놨어요. 이거는 푸조가 예전에 504 이런 모델들도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없으면 더 멋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508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 외관이나 실내 디자인이나 입체적인 요소들을 많이 사용했다는 부분이에요. 이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위에 보닛이 살짝 이렇게 덮고 있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옆면에서 보시면 이 보닛이 튀어나온 부분, 범퍼 이 그릴이 살짝 꺾여 있고 범퍼까지 이어지는 부분, 그리고 이 범퍼 하단까지도 굉장히 입체적으로 디자인을 해놨기 때문에 역동적인 느낌도 강하고 보기에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예전에는 508이 좀 노티나는 느낌, 젊은이들이 접근하기 힘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확실히 많이 젊어졌고 디자인적으로도 멋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파팅 라인을 최소화하기도 했고요. 이 보닛을 헤드램프가 있지 않았습니다. 보닛은 그냥 보닛대로, 이거는 이제 기아차가 아일랜드 파팅이라고 하는 부분, 이제 선 파팅이죠. 보닛만 따로 동떨어진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테온 같은 경우는 18인치 휠만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푸조 508 같은 경우는 등급에 따라서 17인치부터 19인치까지 적용이 됩니다. 지금 시승차는 라프리미어 모델이고요.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도 상당히 멋있고, 타이어 같은 경우도 미쉐린의 PS4, PS4 같은 경우는 벨로스터 N에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스팅어에도 적용이 되는 굉장히 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타이어고요. 어떻게 보면 전륜구동의 디젤 세단에 있어서는 오버스펙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쨌든 타이어로 먹고 가는 이 주행 성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운전자에게 주는 감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옆모습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이런 패스트백 디자인인 것 같아요. 기존에는 전통적인 이런 깍두기 같은 그런 세단이었다면 지금 이 루프의 꼭대기에서부터 트렁크 리드까지 굉장히 부드럽게 완만하게 이어놓은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C필러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끝부분의 요소들, 이 GT라고 새겨놓은 부분들,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조금 더 이 차를 역동적이고 날렵하게 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는 이런 프레임리스 도어. 기존에도 프레임리스 도어가 아니었고요. 지금 2세대로 발전하면서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용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508의 방향성을 바꿔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는 사실 차가 쓸데없이 컸습니다. 작은 셰시에 큰 차체를 이제 얹어 놓은 케이스였는데 지금은 군사를 좀 많이 뺐고 여기저기 좀 줄일 부분을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전고는 훨씬 더 낮아졌고 차체 폭은 더 넓어졌습니다. 길이도 많이 짧아졌고요. 확실히 이런 크기의 사이즈는 푸조가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잘 만들 수 있는 크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쪽으로의 변화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이 뒷모습으로 갈수록 이 옆면에서 보이는 팬더가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이 캐릭터 라인도 은은하게 들어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차를 조금 더 풍만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뒷모습도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 테일램프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문을 열고 닫았을 때, 그리고 운전자가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발광하는 웰컴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상위 트림에만 적용되고 하이 트림에는 안 적용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멋있어요. 테일램프와 테일램프를 같이 이어주는 이런 검은색 판때기,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꾸며놨습니다. 자, 게이트가 이렇게 활짝 열리는 구조, 이거는 아테온의 변화와 동일합니다. 508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그냥 일반적인 세단의 트렁크처럼 열렸다면 지금 이 문짝이 활짝 열리는 그런 구조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더 짐을 쉽게 넣을 수 있고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시트는 6대4로 폴딩이 돼요. 완벽하게 풀플랫이 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시트와 트렁크 이음새까지 꼼꼼하게 막아놓은 저런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런 내장재 같은 경우도 은근히 고급스럽습니다. 은근히 고급스럽고 확실히 작은 차긴 하지만 뭐 독일의 플래그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세그먼트긴 하지만 그래도 회사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대표하는 차의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들었어요. 네, 푸조 508에는 지금 두 가지 엔진 라인업이 있습니다. 1.5L 디젤 엔진이 있고 2.0L 디젤 엔진이 있는데요. 지금 GT 모델들, GT 상위 모델들에는 2.0L 디젤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은 177마력 그리고 40.8kgm의 성능을 발휘하고요. 8단 아이신 변속기와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푸조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작은 엔진들을 상당히 잘 썼고, 작은 엔진 중에서도 디젤 엔진에 있어서는 오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배기가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일반적인 SCR을 사용하는 브랜드들은 배출가스 거의 마지막 단에서 이제 요소수를 뿌려주는 반면에 푸조 PSA 그룹 같은 경우는 배기가스가 처음에 이제 빠져나갈 때 SCR을 이제 뿌려주면서 거기서부터 조금 걸러주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푸조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했기 때문에 작은 차에 그런 방식이 더 어울린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실내가 확실히 아테온과 비교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테온보다 좀 많이 좁고요. 이 루프라인이 굉장히 낮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머리를 닿는 실수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자체도 조금 많이 높여 있는 그런 느낌이라 이 공간의 거주성이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공간이 좁으면 시트 밑바닥에 이제 발을 집어 넣어서 조금 좀 넉넉하게 앉는 그런 설계가 필요하기도 한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여유롭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부분들이 있다면 생각보다 머리 공간이 그렇게 좁진 않습니다. 지금 부피가 조금 큰 썬루프가 적용이 돼 있음에도 이 머리 윗공간은 굉장히 확보를 잘 해놨고요. 가죽 소재들 이런 거는 지금 최상급 모델은 나파 가죽이 적용이 돼 있고, 바느질이라든지 이런 디자인들도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통풍구도 마련이 돼 있고, 무엇보다 USB가 2개나 꽂혀져 있어요. 이런 부분, 뒷좌석 승객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을 할애한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네, 암레스트는 굉장히 기본적인 이 컵홀더가 2개 있는 구조고, 뭐 마감이나 이런 걸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키스루가 있기 때문에 긴 짐을 넣을 때 활용하기도 쉽고, 이 조작 방법도 쉬워요. 자, 그러면 508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실내 앞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푸조의 실내는 정말 기능적이고 아름답고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잘 갖춰 놓은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적으로 살펴보시면 푸조가 굉장히 잘하는 이런 디스플레이, 대시보드 굉장히 상단에 달려있는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보통은 이 스티어링 휠 스포크 사이로 이 계기판을 보게 되는데, 푸조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낮게 그리고 작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싱카도 사실 양산차를 베이스로 한 GT레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휠을 끼우지만 F1이나 뭐 F3, F1 이런 식으로 초고성능으로 갈수록 휠이 작아지잖아요, 스티어링 휠이. 그래서 결국엔 테두리만 남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위도 잘라놨고 아래도 잘라놨습니다. 그리고 꼼꼼한 바느질이나 이런 GT라고 써있는 디테일들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이 12.3 디스플레이, 보통은 이거보다 조금 더 크기가 큰데 결국에 그 인치 재는 거는 대각선으로 가장 긴 거리를 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넓고 얇아진 그런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분할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왼쪽, 그리고 가운데, 오른쪽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인체공학적인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콕핏 디자인의 또 핵심은 이 센터 콘솔, 센터 패시아부터 센터 콘솔까지 이어지는 이 디자인인데요. 일단 전자식 기어 노브가 들어간 부분, 이 전자식 기어 노브는 조작성도 상당히 좋고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덜합니다. 다만 수동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수동 모드에서는 패들 시프트만 하는 방식이고요. 이 기어 노브로 기어를 변속하지는 못합니다. 전투기에 그런 느낌을 주는 버튼들이 놓여져 있고, 이거는 이제 피아노식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도레미파솔라시까지 있는 이제 7개의 버튼이 놓여져 있고요. 이 버튼들로 이 센터 모니터를 대부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이제 공조장치, 이 부분은 이제 터치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수납 공간, 그리고 세련되게 피아노 블랙으로 처리한 부분들도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컵홀더도 제 위치에 잘 마련이 되어 있고, 시트 같은 경우는 뒷좌석과 동일하게 굉장히 예쁜 디자인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마사지 기능도 있고, 무릎 부분을 이렇게 따로 조절할 수 있는, 수동으로지만 무릎 부분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받이나 요추 받침대 이런 것들은 전동으로 되고요. 대시보드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해요. 푹신푹신한 재질, 그리고 좀 고급스럽게 보이는 재질들로 많이 마감을 해놨는데,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이제 층이 져 있는 이런 독특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원목은 아니고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나무 느낌을 나게끔 해주는 패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칼 오디오 시스템은 이 가운데 이 트위터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포칼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그렇게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럽에서는 이 하이엔드 브랜드 중에서 굉장히 좀 잘 알아주는 회사고요. 특히 스튜디오 같은 곳에서 좀 많이 쓰고 있고, 조금 루머긴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이제 포칼 오디오 시스템을 이제 집에 갖춰놓고 쓰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하이엔드급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제가 주행하면서 느꼈을 때는 일반적인 국내 소비자들이 크게 반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베이스가 좀 약하고 이런 미들 영역과 하이 영역이 굉장히 좀 해상도가 좋은 스피커예요. 이런 음악을 들을 때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클래식에 상당히 잘 어울리는구나. 약간 이런 현악. 그리고 또 오디오 세팅을 제가 저음을 굉장히 높여놓은 세팅인데도 베이스가 이렇게 풍족하진 않아요. 지금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CLS, 아테온 이들 차보다 훨씬 큽니다. 훨씬 크고 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뒷좌석 공간도 신기하게 침범을 안 했고요. 개방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아요. 푸조 같은 경우가 뭐 시트롱도 마찬가지지만 이 썬루프를 상당히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열리는 썬루프, 그리고 그냥 큰 글라스 루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고, 그래서 이 썬루프 면적 자체도 커서 뒷좌석 승객이라든지 앞좌석 승객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최근에 의도치 않게 디자인이 강조된 여러 신차를 타고 있고요. 공교롭게도 그 차들이 전부 디젤 엔진이었어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CLS 400D 그리고 폭스바겐 아테온, 이제 둘 다 디젤 엔진이었는데, 둘의 차이는 6기통과 4기통 여기서 오는 음색 차이가 꽤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508 같은 경우도 4기통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테온 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좀 시끄럽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508 같은 경우는 꽤 정숙해요. 그리고 디젤 엔진이 그렇게 거칠게 반응하지도 않고요. 어쩔 수 없이 아테온과 508을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최고 출력면에서는 아테온이 190마력이었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508은 177마력입니다. 최대 토크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무게에 있어서 508이 한 50kg, 60kg 정도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이런 초반에 도심에서는 굉장히 경쾌한 느낌도 들고 좀 빠릿빠릿한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둘이 명확하게 다른 부분은 변속기일 것 같아요. 변속기에 있어서 지금 푸조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6단 변속기를 고집을 했었는데 지금은 변속기를 연식 변경하면서 전 모델을 8단 변속기로 바꿔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8단 변속기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생겼는데,
일단은 WLTP라고 하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배기가스 국제 표준을 전 모델에서 인증을 받은 브랜드가 푸조고요. 국내에서는 최초입니다. 푸조는 이 작은 차 1.6L, 뭐 2.0L 이런 작은 디젤 엔진에도 SCR 방식을 오래전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실제 도로 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브랜드보다 조금 이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면서 그런 환경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실드를 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테온과의 차이점은 이 듀얼 클러치냐 토크 컨버터냐 이런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 역동적인 기분을 주는 것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확실히 폭스바겐 DSG가 한 수 위인 것 같고요. 지금 이 IC나 8단 변속기는 굉장히 대신 부드러워요. 지금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가 그 유럽에서 쓰는 방식과 다른 이제 국내 내비게이션이 박혀 있는 형태고요. 뭐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도 애플 카플레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러링 시스템도 잘 돼 있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한국에서 만든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이 12.3인치 디스플레이와 연동이 되질 않습니다. 보통 뭐 아우디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지도를 이 디스플레이에 띄울 수가 있는데 푸조는 그게 안 되고 있죠. 자, 주행 모드는 에코, 그리고 컴포트, 노멀, 스포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스포츠 같은 경우만 계기판에 이제 S 그리고 스포츠라는 표시가 뜨고요. 보통 이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쓴다든지 뭐 이렇게 좀 큰 8인치 디스플레이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이 모드를 바꿀 때 좀 화려하게 그래픽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한 느낌이네요. 자, 확실히 푸조는 프랑스에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브랜드잖아요. 근데 프랑스의 그 시내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돌이 이렇게 촘촘하게 박혀 있는 도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굉장히 오래된 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많고, 거길 지날 때 이제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런 곳에서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별도의 그런 시설도 마련해서 이제 주행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기본적인 승차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변속기가 바뀌면서 울컥거리는 느낌까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승차감에 대해서는 푸조를 가지고 비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와인딩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수동 모드로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게이지가 뭐 좌우로 회전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조명이 비춰주는데 그 바늘의 인근 부위만 조명이 비춰져서 레드존이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그런 것들이 잘 가늠이 안 오는 부분이 더 아쉬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차가 롤링도 굉장히 잘 억제가 돼 있고 조향 감각도 상당히 좋아요. 모드에 따라서 스티어링 휠 느낌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데 이 와인딩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일단은 타이어 성능이 더 우선시 되는 것 같아요. 타이어가 좋아지니까 기본적인 제동 성능 그리고 코너링, 접지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좋게끔 느껴집니다. 최대 토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언덕길이라든지 산길을 달릴 때도 뭔가 정체되는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차도 작고 가볍기 때문에 2.0L 디젤 엔진으로도 충분한 펀치력을 느낄 수 있어요. 이 패들 시프트는 이 칼럼에 붙어 있는데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조작하기 완전히 수월한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이 작은 휠이 굉장히 뭐랄까 쫀득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반발력도 상당히 좋고 꺾어 놨을 때 그리고 꺾은 상태에서 가속을 어느 정도 전개했을 때의 느낌도 좋습니다. 그리고 차가 기본적으로 전륜 구동이지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질도 크게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푸조는 딱 이 정도 사이즈, 여기가 마지노선인데 이 정도 사이즈의 자동차를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만들고 주행 성능도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가장 극단적인 예가 푸조와 르노를 비교해보면 둘 다 작은 차를 잘 만드는 회사인데, 르노는 조금 욕심을 부려서 사이즈를 키워놨죠. 중형 세단 그리고 국내에는 SM7까지 있지만 사이즈를 키워놓으니까 주행 감각 면에서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클리오랑 SM6만 타봐도 조금 이 같은 브랜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르거든요. 근데 푸조도 그 전에는 조금 큰 차에 욕심을 내다가 이 신형 508은 사이즈를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8을 타든 308을 타든 508을 타든 이 푸조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또 동일하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동차를 디자인할 때도 예쁘게 꾸미는 것도 중요한데 그 예쁜 디자인이 주행 성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오버행을 줄이고 리어행을 줄이고 바퀴와 바퀴 사이의 간격을 많이 띄워놓으면 실질적으로 주행 성능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508 같은 경우도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서 확실히 성격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 508은 그냥 독일의 플래그십을 따라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 모습을 찾은 것 같아요. 제 옷에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지금까지 푸조 신형 508을 시승해 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푸조란 브랜드를 무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의외로 굉장히 잘 달리고 기대 이상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디자인도 보면 볼수록 멋있고요. 각종 편의 장비라든지 안전 장비 같은 경우도 기본으로 탑재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점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경쟁 모델인 아테온보다는 가격이 조금 싸지만 제가 시승했던 모델은 5천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토F 김상영이었습니다.